여기까지만 데려다 줄게. 이렇게 오래 떨어지는 건 처음이네. 정말 너무해. 열정적인 작별 인사도 없고 말이야. 악수 한번 해도 괜찮지? 앞으로 잘 지내라는 의미로. 필요 없어. 갈게. 재신율! 사실 오래전부터 여기를 떠나고 싶어 했었지? 뭐라고? 똑똑히 들었으면서. 내 말 맞지? 이 변덕쟁이 영감탱이야. 왜 노래봐? 내 말이 틀렸어? 재미없어. 나야말로 재미없거든. 네가 날 여기로 데려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요즘 실화의 실자도 감히 꺼내지 못했다고. 날 데리고 있는 게 꽤 괜찮은 거라는 걸 네가 깨달았으면 해서 네가 주는 대로 먹고 최대한 얌전히 굴었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화초에 벌레가 앉으면 항상 내가 먼저 가서 벌레 잡아줬어. 그런데 결국 이렇게 날 보내버렸잖아. 나 자신이 정말 한심해. 이제야 드디어 알았어. 넌 환경 좀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피하고 있는 것이지. 도대체 언제쯤 과거에서 벗어날 참이야? 잘난 척 그만해. 나와 계속 함께 있었다고 해서 날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저 독선일 뿐이니까. 그래, 나 독선적이야. 어차피 넌 떠날 건데 진짜 독선적인 게 뭔지 보여줄까? 재신율, 이 천하의 겁쟁이야. 자신에게 관대하지도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시만 세우잖아. 누가 과거 이야기 한번 꺼내면 너한테 3일 동안 철저히 공기 취급받는 셈이지.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너는 또 의심하기 시작한다? 네 뒤에서 몰래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네가 날 볼 때마다 지나간 악몽이 떠오른다는 거 나도 느낄 수 있어. 그렇다고 네가 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가 있어? 너도 평생 마음 아파하며 살 순 없잖아. 너는 이 세상에서 너만 힘들지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넌 이렇게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게 될 때까지도 눈앞의 세상을 보지 못해. 그만해. 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웠으면 그동안 내 곁에 있지 않아도 됐잖아. 그럴 거면 애초에 나를 살려주지 말았어야지. 내가 어디서 죽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말이 없네. 어차피 그렇게 못할 거잖아. 못한다고 누가 그래? 왜 아직도 솔직하지 못해? 재신율, 난 네가 이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쓸데없는 관심은 필요 없어. 차라리 네가 오랫동안 살고 싶어 했던 나랑 멀리 떨어진 우림도에서의 삶을 즐겨. 새로운 곳으로 가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스스로를 그 속에 가두었지만 결코 직시하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숨으려고? 도망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만사 만물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었겠지.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너를 아끼는 사람을 밀어내기만 하잖아. 내가 아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답은 네가 알겠지. 됐어. 잘난 척 그만해. 재신율, 내가 오늘 이 말을 한 건 네 결정에 토달고 싶어서가 아니야. 단지 스스로를 편하게 놔주길 바랄 뿐이거든. 행복하길 바래.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치, 말을 그따위로밖에 할 줄 몰라? 그냥 평생 혼자서 살아라, 이 늙다리 여우야. 그건 참 영광이네. 갈게. 어이! 미열쇠 아직 나한테 있어! 야! 재신율! 나 참 똑똑히 들었으면서 안 들린 척 하기는. 저놈을 또 걱정하면 내가 발바닥에 장을 찢은다. 난 마침내 모든 걸 정리하고 그곳을 떠났다.
6개월 전 나는 친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고 덴마크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편지로 내게 덴마크의 바다에 대해 말해주었고 나는 투명하고 고요하다는 그 바다를 보러 가고 싶었다. 바다 내음을 맡으면 전장의 기억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주하며 나는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알았다. 바쁘게 달리는 마차 소리와 행복 가득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달랐다. 저 투명한 바다 밑에는 까마득한 진흙투성이의 어둠이 있었다. 그것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목적도 갈망도 없다. 순간 나는 막막함을 느꼈다. 전쟁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지를, 이미 어느 전쟁터에 묻히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길을 걷다가 양장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깨진 유리창에는 매장 양도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마네킹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예쁜 옷을 입혀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마네킹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는 갑자기 흐릿한 실루엣과 미처 다 만들지 못했던 손 보호대를 떠올렸다. 어그러진 추억들도 길가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눈앞의 유리창처럼 부서져 있다. 적어도 이 유리는 고칠 수 있겠어. 그리고 내 과거도 어떻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예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나는 문득 떠오른 이 생각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가능하고 말고, 제신율, 네가 언제부터 이런 일에 다른 사람 의견을 물었다고 그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도 그 답을 모르기에. 2주 뒤, 그 바닷가가 보이는 시가지 모퉁이에 나는 스튜디오 하나를 열었다. 나는 평범한 재봉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내가 본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의 꿈과 이야기를 노트에 차근차근 그려나갔으며 하나하나 탄생시켰다. 나는 이것이 내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걸, 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출구를 찾는데 큰 방해가 되진 않는다. 오래전 누군가가 말했던 희미한 촛불처럼 말이다. 밤에는 더 이상 빈번한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 가끔은 피비린내 가득한 전장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마치 오래전의 과거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바닷물도 시간도 바람을 타고 함께 흘러갈 것이다. 새해를 앞두어 나는 덴마크 왕실의 초대를 받아 왕실로 향했다. 덴마크 국왕은 새해를 위한 왕실 예복을 간곡히 부탁했고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미스터 사리엘, 잠시만요. 단테라는 이름의 시종이 왕궁을 떠나려는 나를 붙잡았다. 당신의 디자인에 저와 제 약혼녀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는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괜찮으시다면 저와 제 약혼녀의 결혼 예복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줍은 듯 머뭇거리는 그의 표정에 나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덴마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마가렛 꽃을 모티브로 그와 그의 약혼녀를 위한 예복을 디자인했다. 예복을 만들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결국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어쩌면 나 자신의 브랜드를 창립할 수도 있잖아. 과거의 제신율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오직 지금의 새로운 제신율에게 속하는 브랜드를. 나는 이 브랜드의 이름을 벳이라고 지었다. 새로운 탄생뿐만 아니라 기대와 갈망의 의미도 담고서 말이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채 지나가기 전 한 무리의 왕실 병사들이 내 스튜디오에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말없이 난폭하게 나를 끌고 나갔다. 아둔한 동양인이 대형무도한 짓을 벌이다니! 나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내가 끌려갔던 그날 단테가 공개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낱 종 따위가 감히 고귀한 왕실과 비슷한 의복을 입으려고 한다는 이유였다. 그의 진심이 그를 죽였다.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압박과 그와 쉽게 약속했던 나 자신도 그를 죽인 공범이었다. 철 난간 너머로 나는 눈에 뒤덮인 교수대, 그리고 그 뒤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검은 바다가 보였다. 나는 한때 저 바다가 평온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바다 밑에는 까마득한 진흙투성이의 어둠이 숨어 있었지만 그것들은 마치 깊은 바닷속의 거대한 물고기처럼 오가는 배들이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도록 자신을 숨길 줄 알았다. 나 역시도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건 착각이었다. 바닷바람 냄새에 나는 토할 것 같았다. 그렇게 왕궁을 떠나 스튜디오로 향한 나는 붓을 잡았다. 명쾌한 노란색과 파란색을 사용했지만 내가 그려낸 것은 어둡고 추악한 색덩어리였다. 나는 더 이상 내가 그림으로 어떠한 감정도 드러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창가의 목마가렛 꽃잎은 이미 시든 채였다. 반밖에 만들지 못한 흰색 예복은 땅에 떨어져 있었으며 정교한 세틴 원단 위에는 병사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나는 남아있는 스케치들에 불을 붙였다. 이제 구원 따윈 더 이상 필요 없어. 필요했던 자들은 모두 죽었으니까.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춥네. 근데 왜 반팔 티셔츠 하나만 입어? 얼어 죽으려고 결심한 모양인데. 마셔.
이렇게 뜨거운 차를 마신다고? 난 고양이가 아니니 뜨거운 건 아무렇지도 않아. 안에 뭘 넣은 거야? 맛이 좀 이상한데? 자스민, 씁쓸한 게 난 역시 개수나무 꽃차가 더 좋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잔 타줘. 이번엔 또 어디를 여행하려고? 여행 가는 게 아니야. 참전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한테 알려주러 온 거야. 잘 생각해 본 거야? 당연하지. 내일 영지에 보고한 다음 바로 출발할 거야. 그럴 거 없어. 사리엘, 내 결정을 막지 마. 상황이 위급한 만큼 우리의 고향이 이대로 망가지는 걸 이대로 앉아서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헛되이 죽으러 가지 마. 이게 죽으러 가는 거겠어? 내가 이길 거라고 믿지 않는 거야? 넌 믿어? 희생해야 할 운명이라고 해도 그건 무한한 영예일 거야.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다 결정했어. 그래, 좋아. 기관 단총도 쓸 줄 모르는 네가 어떻게 영예를 얻을 건지 한번 드러나 보지. 전쟁터에서 너의 그 점프 능력으로 빽빽이 날아드는 총알을 피하겠다는 거야? 넌 희생이라는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라. 여기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단 훨씬 나아.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는 없어. 난 그게 바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의미라고 생각해. 레이,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 오래야. 넌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긴 하는 거야? 나야 당연히. 전쟁터엔 기사도 문학 속에나 나오는 영예와 희망 따윈 존재하지 않아. 죽음을 둘러싼 죄악의 그림자 속에 끝없는 절망만이 있을 뿐이야. 그런 절망은 결국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야. 레이, 난 너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아.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겐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전에 네가 온 곳에선 고양이에겐 9개의 목숨이 있다는 전설이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분명 그럴 거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지에게 전해줄래? 내가 하늘에서 영원히 지켜줄 테니 잘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야.
잘 있어, 사리엘. 행운을 빌어. 널 만난 건 내게 행운이었어. 안녕. 행운을 빌어. 유감스럽게도 레이몬드 에두드가 전투 중에 사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실 공군 지휘관 올림. 봐.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또 공습이군. 이곳에 남아있으면 안 돼. 나와 함께 가장 가까운 방공지하실로 가자. 이번 공습은 아주 위험해. 마지 언니 괴롭히지 마세요. 마지 누나를 괴롭히면 저희가 혼내줄 거예요. 이 오빠가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준대. 자, 이 오빠를 따라가자. 이 아이들은 제 쪽으로 피난 온 지 좀 됐어요. 아이들을 두고 갈 순 없어요. 가자. 귀를 막도록 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조심해! 예쁘다. 움직이지 마. 내가 가져올게. 돌아가면 내가 다시 꿰매줄게. 정말요? 약속해.
감사합니다, 제신율 씨. 감사할 것 없어. 역시 영족의 능력은 굉장히 신기하네요. 레이는 제게 이야기하기 꺼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본 건 처음이에요. 만약 그가 아직 살아 있었다면 언젠가는 저는 이미 늙고 그는 여전히 젊은 그런 날이 왔을까요? 그래도 충분히 행복했을 텐데. 레이의 소원은 당신이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것뿐이었어. 이건 그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고.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 그의 말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게요. 고마워요. 제신율 씨, 전에 레이가 당신이 디자인한 옷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디자인은 오래전에 그만두셨다고 해서 저희 둘 다 아쉬워했죠. 이건 레이가 가장 아끼던 만년필이에요. 레이와 제가 드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제신율 씨가 이 전쟁을 무사히 넘기고 이 만년필이 다시 아름다운 작품을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이건 저희 둘의 바람이에요. 고마워. 오빠, 아까 꿰매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누구세요? 저예요. 나연이요. 제 선생님, 다음 달이면 전 이곳을 떠나요. 저기, 선생님. 선생님께서 떨어뜨리신 건가요? 고마워.
제 이름은 나연이라고 해요. 그 치마는 선생님께서 그리신 건가요? 그렇게 예쁜 치마는 본 적이 없어요. 꼭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입는 그런 옷 같아요. 아니야. 왜 따라오는 거지? 그 예쁜 치마를 다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요. 들어가도 되나요? 문 닫고 들어와. 손부터 닦아. 선생님, 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네, 제 선생님. 제 선생님이 그리신 치마 너무 예뻐요. 저도 한 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원단이 비싸다는 거 알아요. 제가 매일 돈을 모을게요.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요. 옷 같은 거 안 만든 지 오래야. 왜요? 이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재봉사보다 더 솜씨가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런 원단을 찾기 어려워. 제가 돈을 충분히 모으면 가능할지도 모르잖아요. 뭐 하는 거야? 매일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동전을 하나씩 넣어두려고요. 제 선생님은 절대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 여기다 두면 도둑만 부를 뿐이야. 필요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금통을 돌려줘야겠어. 제 선생님도 이 영화를 좋아하세요? 아니,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왜 매번 와서 보는 거지? 문옥이 마을을 떠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수십 번을 봐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이 영화는 이미 끝났으니까. 다음 달이면 전 이곳을 떠나요. 이 정도면 그 치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난 이젠 그 치마를 만들 수 없어. 그치만 나연아! 나연아! 망할 개집애! 얼마 안 있으면 시집을 가야 하는데 어딜 그리 싸돌아다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딸을 팔아넘기는 쓰레기가 있다니. 당신은 이 문을 넘을 자격도 없어. 당신! 그 많은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게 속상하지 않아? 이 마을을 떠나고 싶다면 나한테 말해. 그치만 이곳을 떠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 선생님, 저도 도망가려고 했어요. 전 문옥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도망가도 아버지께 다시 잡혀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갈 테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겠죠. 또 어쩌면 도망가다 길에서 죽을지도 모르고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눈물 몇 방울을 흘리고는 대충 장례를 치러주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살아서도 그들의 사람이고 죽어서도 그들의 귀신일 거예요. 전 단 하루도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로 살아가는데 어째서 이렇게나 큰 희생을 해야 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작 눈물 2방울 흘리는 것만으로도 100세까지 살 수 있고요. 전 소리 없는 바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전 새찬 바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선은 살아갈 거예요. 환하고 아름답게 살 거예요. 어디 보자. 여기 누가 있는 거지? 설마 이제 나도 못 알아보겠어? 네 뻔뻔스러운 모습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왜 이런 때 돌아왔어? 날 보고 비웃기라도 하려고? 정원이 나를 데려왔어. 죽을 사오라고 해서 사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 그 정도로 내가 보기 싫었나?
그렇게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으니 뭐라도 바뀐 모습으로 등장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람을 밀어내기만 하는 그대로라니. 세상에는 변할 사람이 많으니까 나한테까지 요구할 필요 없어. 누구나 버티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지.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게. 난 저 녀석 보기 싫은데. 잘 됐어. 몸이 많이 좋아진 모양이네. 오는 내내 널 못 볼까봐 걱정했잖아. 역시 재장군이야. 팔자도 참 좋지. 발 집어넣어. 아, 먼 길을 뛰어와서 그런가? 조금 차갑네. 아니, 너무 뜨거워. 이래도 화 안 나? 왜 화나야 하는데? 내가 방금 일부러 재장군이라고 불렀잖아. 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싶었는데 죄책감 안 가져도 되겠는걸? 진작에 잊어버렸어. 넌 원래 솔직하게 말 안 하잖아. 네가 나를 우림도에 데려간 날 현관문 열쇠를 일부러 안 받았잖아. 그래서 네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걸 금방 알아챘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었고. 계속 그렇게 궁시렁대면 저녁은 삶은 샐러리야. 이런 점은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만. 아, 아니군. 변한 점도 있지. 요즘 디자이너로서 속세에 나섰다지. 언론이 자네를 어떻게 극찬하는지 들었나? 젊은 나이부터 이름을 널리 떨친 천재 디자이너. 몇천 살 먹은 늙은이가 나 부끄럽지도 않나? 왜? 영족이 젊은 나이라고 불리면 안 돼? 그럴 리가. 우리는 활기찬 네 모습을 원하는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도 안 하더니 다시 디자이너가 돼서 너무 기뻐. 또 잘난 척. 당연하지. 내가 우림도에서 수십 년 동안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세상사에는 항상 귀가 밝다고. 나한테 열쇠를 주고 간 어떤 늙다리 여우도 있으니 더더욱 귀를 기울일 수밖에. 그래서 나를 수십 년 동안 지켜봤다. 가족으로부터의 친절한 관심이라고 해야지. 아무튼 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뻐.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시작했다는 게 어디야. 세상만사 다 겪다 보면 희로애락도 느낄 거고 결국 그 수많은 감정들을 차곡차곡 기억 속 깊은 곳으로 정리해야 하는 법이야. 진작에 과거를 받아들였어야 해.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지. 갑자기 커튼을 왜 걷어? 눈부시잖아. 그냥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어제 눈이 내려서 세상이 온통 새하얘. 제신율, 밖에 날씨 너무 좋다. 봐,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